김건희 한동훈 싸움이 점입 가격. 와, 이거 커졌습니다. 이거 일이 너무 커졌어. 원문이 공개됐어요. 자, 원문이 공개됐는데 원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언론사에서 수정을 가한 겁니다. 오탈자를 조금 수정한 원문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문장도 다 뜯어 고친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세요. 자,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한번 양해 부탁한다,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 100배 사과드립니다. 한 번만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 다음 1월 15일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침법 아마 다 틀렸을 건데 다 고쳐놨습니다. 1월 19일 제 불찰로 일이 자꾸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으로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본인이 나 진짜 서울대 석사인데 단순 최고의 과정 나온 걸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대 석사 아닙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이 정도면은 거의 망상 아닙니까? 서울대 석사 나오지도 않았고 어디서 자기가 서울대 석사인 척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사과를 하겠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결정 내려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옵니다. 사과했더니 대선 때 사과했더니 지지율 빠졌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사과가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정치권에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시키면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논란의 이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문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완전 비문이지만 언론에서 엄청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이 맞아요.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여정을 겪어온 동지인데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 결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김경률이 극단적 워딩, 마리 앙뚜아네트. 이 말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원문을 보고 싶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과시키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원하면 사과하겠다.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그럼에도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건 굉장히 예쁘게 의역을 많이 한 겁니다. 원문이 그대로 나오면은 재밌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경로, 우리가 아는 경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한동훈한테 윤석열의 쌍욕 한번 박은 거 아닌가? 윤석열의 경로는 바로 쌍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차마 들어본 적이 없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심한 쌍욕이 날라온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전언이에요. 아니 왜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는 못하냐, 네가 대통령 모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안 해봤겠니? 그런 거 올라가면은 바로 개쌍욕이 나오는데 그걸 들으면 멘탈이 나간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심한 욕설을 계속 들으면 그거 올릴 수가 없다. 그런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올려주고 심기경호 있잖아요. 심기 눈치만 살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한테 개쌍욕 박은 거예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음 상하셨을까 생각합니다. 마음 상하지.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와, 화가 나기까지 했을까? 이거 쌍욕 박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잘못이다. 드릴 말씀이 없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자, 내용을 쭉 보면 김건희가 계속 저 자세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한동훈이 이걸 무시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윤색된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김건희가 사과하려고 계속 호의적으로 한동훈한테 보냈다. 근데 한동훈이 이걸 일십했다. 자, 어쨌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김건희 문자에 등장한 댓글팀 이 얘기가 나오죠. 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댓글팀이 내가 부리는 댓글팀이 한동훈을 비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등장합니다. 뭘 아는 사람들 대화다. 자,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다. 자, 여기에 이준석이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 자, 김건희가 저 카톡을 보낸 건 한동훈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걸 전해 들은 김건희가 그건 오해다라고 보냈다는 뜻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한동훈은 왜 김건희가 댓글팀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과거 댓글팀이 운영된 적이 있다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물으니 저 김종배의 시선 집중인데 이준석이 나중에 면책 특권 있을 때 하겠다. NCND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할 말이 있으나 위험할 수 있으니 국회 가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판때기가 커집니다. 잠깐만. 댓글팀? 야, 이거는 드루킹이잖아요. 드루킹이 댓글팀 아닙니까? 감옥 갔잖아. 김경수 감옥 갔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영해? 이거는 무조건 감옥이지. 감옥 가는 거예요. 이준석 참전에 짜잔 장해찬이 참전을 합니다. 한동훈 편에 서 있었던 장해찬. 이번 총선 때 결국 물 먹었잖아. 한동훈을 까기 시작하는데 굉장합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민간 온라인 대응팀을 운영했다. 댓글팀 운영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우와, 대형 폭로가 터졌습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사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 자, 이건요. 네이버 댓글 같은 것만 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기사만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만세 찬양을 외치는 댓글이 쫙 달려요. 김어준이 이거 의심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기사에만 유독 빠르게 댓글이 달린다. 김어준이 댓글 공작 전문가란 말이에요. 요거 뭔가 조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쪽의 전문가인데 한동훈 기사에만 유독 빠르다. 당의 스피커로서 여러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팀이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자신 있다. 해봐라. 이렇게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장해찬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당시 한동훈은요, 온라인상 비판 댓글이나 비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것은 인위적인 댓글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된 일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귀에 한동훈이 김건희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비방하고 있다. 한동훈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장해찬이 그런 정황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2024년 1월 16일입니다. 김건희가 카톡을 보냈던 비슷한 시기죠. 이준석, 한동훈 던키는 기획이다. 장해찬, 열등감의 가짜뉴스다. 자,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한동훈이 던킨 커피랑 도너츠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
출근하는 장면이 언론에 딱 나왔는데 이준석이 한동훈이 출근하는 동선에 타워팰리스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선에 던킨 도너츠가 없다. 저거 연출이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서민 코스프레 아니면 직장인 코스프레 요런 거 하려고 조언을 받아서 한 연출이다라고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장해찬이 피해 실드를 쳐줍니다. 이준석을 겁나게 까요. 이때 당시에. 예? 어디까지 갈 거냐 이준석 이러면서 한동훈을 실드를 쳐주고 이준석을 엄청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선 게 장해찬이었어요. 장해찬 한동훈 던킨 논란 때 사진 주면서 이준석과 싸워달라고 했다. 야 이게 뭐야. 재판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이준석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다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이. 누가요? 한동훈이요. 한동훈이 사진까지 주면서 이거 하라고? 이건 이런 사진이고 이건 저렇고.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던킨 도너츠 관련된 이슈 해명할 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셔서 당연히 그때는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고 저는 경선 준비하는 후보인데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고자질을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은요 한동훈이 미워 죽겠어. 네,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는 뭔가 신호가 있는 거지. 장해찬은 제 생각에 김건희 쪽에 오더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선거에서도 윤석열을 전면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도 윤석열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쉽지 않거든요. 윤석열 지지율이 그렇게 구린데 그때도 의리를 지켰단 말이죠. 장해찬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 이게 전면으로 빵 터지니까 장해찬이 내가 한동훈 죽이러 간다. 와 이게 약속 대련일까요? 한동훈과 김건희의 약속 대련에 댓글팀 막 나오고 장해찬 고자질 나오고 이럴까요?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약속 대련을 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애들이 아니에요. 약속 대련을 하는데 범죄까지 지금 꼬바른다고요? 범죄를 꼬바르는 건 약속 대련이 아니야. 댓글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로 간에. 댓글팀은 감옥 가는 거예요. 댓글팀을 꺼냈다는 건 진검승부예요. 진검승부. 점입 가경입니다. 이제는 선을 넘어갔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 죽어야 돼요. 이제. 네. 지금 댓글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장해찬이. 댓글팀 얘기까지 꺼냈고 법적으로 얘기해봐라. 나 걸어라. 문제는 한동훈이 법적 대응 같은 거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한동훈의 반격도 이제 나와야지 돼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됩니다. 김건희가 죽든 한동훈이 죽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는 건 윤석열 김건희의 힘이 완전히 빠졌다는 뜻이고 그건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징조다. 가장 큰 징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안 돼야 돼요. 왜냐?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 윤석열 김건희의 힘이 완전히 빠졌다는 뜻이다. 여론조사로만 놓고 보면요. 한동훈이 이겨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동훈의 지지율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원희룡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동훈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동훈이 이기면 진짜 탄핵 열차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이기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게 힘줘서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됐네? 윤석열 김건희 힘이 없네? 힘 빠진 권력을 물고 뜯고 하는데 특화된 인간들이 국민의힘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분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철학을 같이 하는 결사체가 아니에요. 이익관계에 얽혀있는 이익집단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밟아버리는 게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둘 중 하나 죽으면 분열합니다. 누가 이기든 국민의힘은 분열해요. 기왕이면 한동훈이 이기는 게 저는 더 낫다.
탄핵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이 진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님이 아직 건재하구나 이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탄핵 열차의 속도가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점입 가경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